여러분 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채널의 똑순입니다. 지난번 영상이었죠. 55년생에서 65년생 남자분들이 따면 좋은 가성비 갑 자격증 3종 세트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가성비가 정말 안 좋은 자격증, 막상 땄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그런 빛 좋은 개살구 자격증 4종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영상 만들기까지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자격증이라는 게 가치가 있다 없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속아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에너지 들여서 따놓고 막상 취업 안 돼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리 알고 피해 가시라 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혹시 나도 은퇴 앞두고 자격증 한번 따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영상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구독! 은퇴 후 있어도 도움 안 되는 자격증 첫 번째는요, 바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사회복지사에 도전하실 거예요. 쉬엄쉬엄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거 천천히 도와드리고 산책 좀 같이 나가서 걷다 오면 되는 거지 뭐. 게다가 내가 나이가 들어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강점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제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고 산책 같이 하고 이런 일 하시는 건 맞는데요. 이 외에도 체력적으로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생각보다 이 컴퓨터로 해야 되는 업무가 상당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사회복지사는 정년이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년이 있어요. 60세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이나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를 낸 걸 보면 만 60세 이하라고 적혀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노인 요양원이나 혹은 요양병원 같은 데서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하면 국가에서 인건비 보조금을 줍니다. 자, 근데 이 인건비 보조금이요, 60세 이상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을 때는 보조금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요양병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젊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것인가, 혹은 국가에서 보조금이 안 나오는 60세 이상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할 것인가. 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답 아시겠죠? 게다가 사회복지사 따는데 시간은 최소 7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분들도 많고요. 또 비용도 정말 저렴한 데 찾아도 150만 원은 듭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비추천 자격증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였어요. 은퇴 후에 있어도 도움 안 되는 자격증 두 번째는요, 수산물 품질 관리사입니다. 수산물 품질 관리사는 말 그대로 수산물을 잡아서 가공하고 유통하는 그런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말하는데요. 이 자격증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이유에서였을 거예요. 첫 번째,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다. 자, 믿을만 하죠? 둘째, 합격자 중에 60대 이상이 무려 25%나 된다. 어떤가요? 이거 나도 한번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이게 취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선 자격을 취득한 사람 398명 중에 수산 분야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1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 자격증을 만든 해양수산부에는요, 수산물 품질관리사 제도와 관련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한 자격증이라고 질타를 받았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을,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국가 공인 자격증이다, 따기 쉽다 이러면서 광고하는 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비추천 자격증 두 번째는요, 수산물 품질 관리사였습니다. 은퇴 후 있어도 도움 안 되는 자격증 세 번째는요, 바로 장례지도사 자격증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이 더 돈이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죠. 그런데 장례는요, 아무래도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이 이 분야에 진출하기 좀 수월하지 않나?
물론 이런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요, 장래 지도사가 민간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자격증이 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자격증을 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참고로 장래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시험은 치르지 않고요, 이 실습 시간이 300시간인데 이 300시간을 다 채워야 하거든요. 그러면 300시간 뭐 까짓 거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장례식장이라는 곳의 특성상 실습을 하기 위해서 실습생이 이름표를 달고 연습을 한다고 하면 아마 유족분들이 이를 반기지 않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습생을 받아주는 장례식장이 많지 않아서 이 실습 시간 300시간 채우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실습 시간 300시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장례 업체에서 장례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뭐 이런 법이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도 굳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은퇴 준비를 위한 비추천 자격증 세 번째는요,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은퇴 후에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비추천 자격증 네 번째는요, 블록체인, AI, 인공지능 관련 자격증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서 뜨고 있는 게 뭐 인공지능, AI, 블록체인, 드론 관련 자격증이죠. 특히나 미래 전망이 좋다,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격증 이름이 아주 그냥 제각각입니다. 블록체인 전문가, 블록체인 관리사, 블록체인 분석 전문가 등 이름도 제각각, 비용도 제각각, 발급 기관도 제각각입니다. 말 그대로 민간단체에서 우후죽순 그냥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AI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분석 전문가, AI 개발 전문가, AI 채용 컨설턴트, AI 자율주행 운전 지도사 등. 자,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건 좋은데요. 정말 그냥 이름이 좀 있어 보인다고 해서 아무 자격증이나 따시는 건 저는 비추천합니다. 좋아요. 오늘은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자격증, 유명무실한 자격증, 소위 빛 좋은 개살구 자격증 4가지 알아봤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말 핑크빛 미래를 얘기하는 광고에 속아서 우리가 시간 들이고 돈 들였는데, 그리고 자격증 땄는데 이게 취업으로 연결이 안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자격증에 도전하시기 전에 미리 업황을 좀 알아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